여의도 대나무 숲. 저희가 코너명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여의도 대나무 숲. 이 대나무 숲을 지키실 분 옆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희 코너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네요. 아, 괜찮죠. 네. 사실 대나무 숲이 다른 네. 데서 얘기 못하는 것을 마음껏 소리 지르는 맞아요. 그런 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데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속사정들 얘기할 네. 수 있는 프로 코너명으로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코너명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심사숙고하다가 대나무야, 대나무밖에 없어. 네. 이러면서 이지은은 대나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나무. 네. 그래서 앞으로 활약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네. 네. 아, 지금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어제 오후 4시경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예. 상황인가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번으로 신동욱 신동욱 의원이 했고 네. 지금 이제 또 뭐 몇 번째가 하고 있는지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하고 이어지죠.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상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네. 이걸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이 가능한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네. 298명이기 때문에 재적의원이 179명만 여기 이제 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여권은 이를 넘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오늘 오후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네네. 네. 어제 4시쯤 시작했으니까 오늘 오후 이제 오늘 4시쯤 아마 이제 종결이 되고 법은 이제 맞습니다. 통과되고.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노란봉투법도 해야 맞습니다. 되고 삼법 개정안도 해야 되고 네네. 방송 3법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거 먼저 올리지? 음.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우원식 죄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페북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방송법이 먼저 뭐 될 거야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어. 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오후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방송법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방송 3법을 올리게 됐어. 이 순서를 쭉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 다들 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중에 어떤 거 제일 먼저 좀 처리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을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노란봉투법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직전에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문제가 약간 문제가 뭐 됐었잖아요. 세법 개정안 뭐 여러 가지 논란.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의 요청도 있고 해서 네. 일단은 방송법을 먼저 올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또 이제 방송법은 21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법안이 발의가 돼 왔는데 거부가 그렇죠. 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요거를 먼저 올린 게 아닌가. 아마 순차적으로 바로 다 해결이 될 거, 처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여전히 약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떠신가요? 일부 약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저는 뭐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이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 무슨 전리품처럼 그 이제 공영 방송들의 사장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은 100%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0%로 줄이고 대신 뭐 시민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제 이런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 네.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이사의 수도 좀 늘렸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때도 국민사장 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으로 국민사장 추천위원회를 그게 만들어서 재밌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건데 저는 이건 정말 최소한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 의원님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네. 방송 3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한마디로 그 정치권 입맛에 맞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저희들도 피곤해요 그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상파 같은데 방송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보여가지고 참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가끔 이런 실수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예. 그쵸.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본회의 도중에 누구한테 열심히 문자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었네요. 맞아요. 네, 네. 어떤 얘기를 보냈나요? 그 뭐 이제 특별사면 대상으로 누구 4명을 하고 네, 4명. 네, 4명을 했었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 씨가 있었고 정찬민 전 의원, 그다음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그렇게 요렇게 4명을 보냈고 네. 더 없나요 했더니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네. 요런 이렇게 이모티콘 같이 네, 네. 웃는 표시를 눈썹. 보냈었죠. 네. 네, 눈을 보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강훈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약간 놀라긴 했었는데 그걸 더 넘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아니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지난 29일 날 이번 광복절 특사는 뭐 정치권의 거래, 흥정, 정치인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민생사범 위주로 해야 된다.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진짜 한 입까지 두 말 하는 게 딱 그러니까요. 정확하죠. 네.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분들이 다들 정치인인데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받고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죄질도 안 좋아요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해가지고 4년 3개월형 확정돼서 세네.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신 분이시고요. 홍문정 전 의원도 IT 업계 관계자들한테 청택과 함께 리스 차량 받아서 뇌물수수하신 분이고 정찬민 전 의원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로 7년 받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 리스트를 쭉 보내면서 이렇게 정말 웃는 표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그 다른 뭐, 말을 하지 말던가. 하지 말던가. 네. 조국 전 장관 욕하지 말던가. 아니면 민생사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뭐 민생사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 정치적 거래 이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던가. 네, 네. 정말 앞뒤가 너무 다르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약간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럴 뭐 것 오는 같아요. 문자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계통에서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뭐 각계각층의 사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이제 그런 카톡인가요? 문자를 주고받는 네. 게 딱 이제 찍혀가지고 난감할 것 같다. 어떤 일이 물밑에서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문자를 네.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뭐 특검팀이 다시 갈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체포영장이 내일까지더라고요. 네,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갈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난 1일 날 집행 때 속옷바람으로 누워서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설득을 하다가 어떤 물리력의 행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강제력 행사를 시도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윤석열은 사법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것이 다른 범죄자들한테 주는 그 시그널.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강제력을 행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뭐 강하게 거부를 하거나 이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때 이제 다시 그 철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강제력 행사를 시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뭐 경찰 출신이시자 또 변호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많이 이제 관찰을 해오셨을 텐데 이런 범죄자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나요? 있는데 조폭들이 있다고 정말 하는데. 진상 중에 개 진상들만 이렇게 강아지 하거든요. 진상.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체포 안 당하려고 네. 옷을 벗는다, 아, 들어 눕는다. 완전 전형적인. 교과서구나. 네, 네, 그냥 그런 네. 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체포에 저항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벗는 이유는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네네. 정말 옷을 벗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속옷까지 다 벗어요. 몸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모포, 담요 들고 다닙니다. 경찰관들이. 어. 그걸로 싸가지고 체포를 해야 돼요. 제가 제가 터치 이제- 안 하도록 싸는 네. 방향이고. 혹시라도 손 대면 야 뭐 이렇게 어. 온갖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올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뭐 위법이야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그렇게 체포를 해서 가면 인권 침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옷 벗은 모습들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담요로 덮거든요. 덮어가지고 체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하자면 네. 이런 만약에 속옷을 입고 들어 누웠다라고 네. 하면 뒷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일단 뒤집어서 뒷수갑을 채워서 다시 뒤집어서 앉혀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뒷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이게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왜냐하면 앞수갑 원칙이에요. 원래는 뒷수갑을 채우면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이제 몸이 그렇다며요. 큰 사람들이 어. 뒷수갑을 채우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앞수갑 원칙인데 이런 사람들은 앞수갑을 채우면 굉장히 저항을 하면서 이제 뭐든지 이렇게 다 집어 던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물리력을 엄청나게 행사할 것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상황에서. 그러면 네.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항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 뒷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전 과정을 체증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벗고 야, 내 몸에 손대면 가만히 안 둬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하겠다. 네네. 정말 손을 대는 순간 아이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하는 액션 거죠. 막 예. 넘어지고 막 이런 네, 것들. 그러면서 민주 경찰이 사람 죽이네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과정을 민주경찰. 네, 정말 네. 사람 폭행하네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네. 전 과정을 체증을 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바로 독직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아, 독직 폭행. 네. 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둘도 말아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담요 이야기를 담요 아마, 얘기를 예, 했던 했던 것 거군요. 같아요. 다 네. 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한 것 네.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이셔서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네, 네. 이 들것에 들고 나오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수갑 뭐 이런 수갑을 거고 채워야 격투 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들것에 들고 나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들것에 들 들것에 들고 나오면 이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사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사지를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사지를 들고 나오면 정말 저항이 너무 심해요.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발길질하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수갑을 채워서 일으켜 세워서 나오면 생각보다는 그냥 뭐 질질 끌려 간단하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이 주로 이제 자기가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저항도 안 되고 뒷수갑이니까. 네, 저항이 안 걸을 되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상황. 세우면 아, 뭐 양옆으로. 본인이 다리에 힘을 빼고 질질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 나오게 대부분 다 이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지 항상 그렇죠. 예, 수치심과 불쾌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뭐 외국에서도 다 외신에서. 이제 다 대서특필이라고 했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네, 네. 네,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정말 속옷을 입고 이거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한평생을 법률가로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검사를 했었고 더구나 본인이 직접 그 최순실에 네.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박근혜랑. 그렇게 네. 강제 구인을 해가지고 그 체포를 했었던 사람인데 네. 본인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창피하죠 정말. 그렇죠. 네. 그나저나 지난 1일에 이 체포영장 한번 이제 무산이 되고 이렇게 너무 정말 난동을 피워서 일종의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이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도착할 것이다. 그게 이제 어제 시점인 거죠. 네.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건 이번에는 좀 순수히 응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그 예상외로 쉽게 또 걸어 나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 상상하는 게. 정말 그렇죠. 우리가 네. 상상한 항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1일날 어떤 사건이 있었었냐면 네. 이제 윤석열이 내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라라고 맞아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네.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변호사는 윤석열의 변호인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특검이 거부를 하고 계속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선임계가 제출이 됐다면 아마 또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랑 얘기해? 내 변호사랑 얘기해라. 근데 이제 그럼 변호사랑 일단 얘기는 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뭐 이거 강제 집행하지 마라. 우리가 날짜 정해가지고 나가겠다. 아마 이렇게 또 이제 협의를 하려고 네. 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강제로 구인을 해야 된다. 체포영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임의로 출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 임의로 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 갔다가 나 안 받아 이러고 가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제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면 이 특검에서 가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거기에 그냥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알았다라고 해서 네. 언제 올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들겠지만 굳이 그 협상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지금까지 보시기엔 어때요? 맞습니다. 음. 지금 변호사 아니 저기 구치소 측에서는 일단 그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구치소 하면 그 소장님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형집행법에 영장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이 영장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네.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형사소송법에 네.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는 네. 검사가 지휘를 하고 교도관이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교도관이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형집행법 상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교도관의 직무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집행한다. 그리고 네. 형집행법에 보면 위력으로 이 구치소에 있는 그 수용자들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을 위험하게 할 때는 네. 총도 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 체포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력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강제 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강제 수사는 이미 수사가 안 될 때 강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력 수반을 이제 강제력 행사를 수반하는 수반한다. 거다. 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굉장히 멀리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8월 6일이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측에서 얘기한 거는 나는 가겠다. 그리고 나는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얘기 얘기를 다 하겠다. 이런 했더라고요.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나는 포토라인 안 설 거다. 나는 출석 안 할 거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계속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나를 네. 지하실로 뭐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네. 둥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오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김건희 측에서 나는 뭐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일단은 포토라인을 서는 거 아닐까라고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특검은 김건희 이제 특검 관련해서 16개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꼽자면 일단 도이치, 네.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네. 이제 건진법사는 통일교랑 또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네, 네.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수사로 넘어가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 뭐 목걸이 샤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섹시한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빠르게 좀 확보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이제 구속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쉽다고 해야 되나 이미 많은 게 나왔습니다. 이미 수사를 많이 해놔서. 많이 해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전에 권오수의 네.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렇죠. 1, 2심 판결문에 벌써 그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네. 김건희의 계좌 3개, 최은순의 계좌 1개, 2개, 1개가 이렇게 도합 3개가 이미 거기 계좌에 활용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뭐 23억의 그 이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벌써 나온 정황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뭐 불기소를 한 거였었죠. 네, 근데 네. 그런 것들 일단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이미 작년 11월 경에 수사가 다 거의 완료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이후로 수사가 딱 멈췄었죠. 지지부진했죠. 거기서. 맞습니다. 창원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받아다가 조금만 더 이제 보완을 하면 거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와 건진법사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좀 많이 나온 진술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제 목걸이라든지 이 네. 증거, 물적 증거를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이 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일 과연 김건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변명을 다 준비를 해놨을 것이다. 지금 목걸이만 관련해서도 변명이 해명이 바뀐 게 5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이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네, 이 맞아요. 거짓말을.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순방 갈 때 그 목걸이 맞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는 해외에서 빌렸다라고 하다가 그러면 뭐 그거 왜 신고 안 했냐? 500만 원 너무 신고해야 되는데 왜 신고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지인한테 그다음에 빌렸고 지인한테 빌렸다.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맞아요. 샀고 예. 마음도 착하셔라 참. 그러니까요. 굳이 소상공인을 또 네네. 찾아가서 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랑 이야기할 때는 그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맞아요. 친구 엄마들한테 빌렸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했더니 그게 이제 모조품이 발견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모조품이라고 해놓고 이 모조품을 거기다 심어놨다. 네. 이렇게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특검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변호사도 대동하고 그렇겠죠. 이제 같이 나올 텐데 네. 이 변명들을 쫙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로 일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 네. 통일교로부터 받은 6천만 원대 이 목걸이 요것도 네. 이때 순방 때 목걸이 빌린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일교 측에서 그러면 빌리지 마시고 요 이거 목걸이 하나 쓰시라고? 쓰셔라 라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건진법사는 본인 전달 안 하고 잃어버렸다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랬죠.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이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거짓말이라도 받아놓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범죄자들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 그것들을 다 받아놓고 다른 증거들을 조합해 볼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 인멸을 했고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다른 이제 피의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구속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사를 네. 받아놓는 의미는 있다. 네. 예.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 그런 거짓말. 거죠. 네. 네. 사실 뭐 조사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 그 워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표정 변화랄까, 맞습니다. 뭐 리액션이랄까 이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거짓말 조서를 다 받아놓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을 쫙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짜잔 하고 보여주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당황한다던가. 당황하고 동공지진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반응들을 쭉 쓰는 거죠. 그러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 이 조사 못 받겠어, 나 가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 화를 내면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다. 이 말들을 다 쓰는 다 거거든요. 쓰는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 있었던 것을 판사에게 그냥 정말 눈에 보듯이 다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조서의 목적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의자에 앉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말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의자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비화폰. 이분 네. 민간인이잖아요. 김건희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 아니에요. 네. 본인은 자기 정체성을 대통령 위에 있는 이제 초 대통령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비아폰이 김건희한테 건네진 것도 황당한데 네, 네. 더군다나 A 그룹에 속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보니까 A, B, C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네. 이제 A 그룹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통화를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조직도에 있는 모든 조직도에 사람과 있는 통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이제 비화폰으로 보안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B 그룹은 그거보다 적은 범위, C 그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범위. 그래서 A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대요. 5명이에요. 네,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경호처장 네, 경호처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딱 그렇게 5명. 네, 그렇게 5명만 할 수 있는데 여기 경호처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은 윤석열이랑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하고 플러스 김건희가 들어간 거죠. 네, 다른 장관들, 국무총리도 아니고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폰에 앱이 있다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앱을 열면 조직도가 있고 네. 그냥 클릭하면 바로 바로 이동석 연결이 되는 연결되고, 겁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김태호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술 뻗치기가 참 좋은 그렇죠.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전화하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왜 줬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랑 다 통화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관이든 뭐 다들 이제 그 V0에게 네, 전화 올 V0.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V0에게 전화가 오면 비화폰으로 전화 오면 받아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고 수행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비화폰을 압수수색한 이 주체가 이 특검 주체가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이 갑자기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경로를 하면서 임성근 빼라라고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김건희가 언제 이종호랑 통화를 했고 그 경로 시점과 관련해서 언제 이종호랑 통화를 했고 네. 또 임성근이 빠진 이후에 또 이종호랑 언제 통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왜 굳이 임성근을 살리려고 했는가? 굳이 굳이 네. 살리려고 하는 거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와 최측근이 임성근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종호와 임성근이 멋진 해병들 그 네, 단톡방에 네. 있었던 거고 네. 이제 그쪽 라인으로 요 이제 임성근 구명 로비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즈음에 언제 이제 그 김건희가 그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아, 멋지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과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계속 김건희가 언급되는 이유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종호 씨도 다 연결돼 있고 뭐 삼부토건부터 최상병 소위 말하는 구명 운동까지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폰 같은 경우는 그 최상병 특검에서 일단 확보를 했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측에게 이제 제공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김영선 전 의원. 사실 이제 명태균 사건 토마토가 작년에 네. 특종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졌는데요. 어제 특검에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제가 저분이 초선 때, 재선 때쯤 이제 그쪽 당을 출입할 때 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꽤 이제 법률가의 느낌이 났었어요. 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어머나 법률가 출신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정말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치인이니까 나 나름대로 피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명태균과 여론조사와 김건희와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였어요? 저 항변이 좀 먹힐까요?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보는데요. 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가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점점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느낌으로. 네,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수조 물 드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저 놀랐거든요. 진짜 쇼크였어요. 쇼크. 저분 누구시지? 이러고 네. 찾아봤더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판사까지 하시고 막 이러신 맞아요.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한때 젊었을 때 촉망받던 정치인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저렇게- 그거를 먹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너도 먹어보라고 하는데 야 진짜 아.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겠다. 저거까지 그렇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아니 이제 본인은 나도 직장 나대로 공천 받으라고 열심히 노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열심히 노력은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성으로 제공하고 김건희 윤석열에게 공천을 받으려고 한 것 자체가 이제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공천 헌금을 주고 공천을 받은 거랑 똑같은 네, 그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범죄인 거고 더구나 윤석열이 딱 그 녹취에서 나온 게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 그러니까 당에서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당에서 반발이 많았던 네. 거잖아요. 이미 이제 그리고 저기서 아까 방송 저기 방금 나온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말고는 본인 말고는 딱히 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계셨어요. 네. 다른 분이 계셨고 당에서 왜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데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네.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 녹취록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저런 거는 뭐 본인 변명을 위해서는 뭐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혀 그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수사 처벌을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아니 전혀 저분이 먹히지 나가려고 않는. 했던 네. 그 지역구가 무슨 호남도 아니고 맞습니다. 왜 경쟁자가 없었겠어요. 모든 맞- 사람이 다 호시탐탐 노리고 그럼요.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 워딩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직 법률가신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좀 봐왔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법률가라고 하면 뭔가 좀 믿어주고 아유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뭐 판단 제대로 하겠지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 전혀 네. 네. 윤석열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네,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 그런 것 법률가일수록 이상할 수도 있어. 이런 같아요. 생각이 맞아요. 사실. 예, 예. 왜냐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봤잖아요. 뭐 저쪽 그 윤석열 측 변호사들 보면은 와 여기서 갑자기 중국 얘기한다고. 맞아요. 네, 이 네. 궤변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가라는 게 참 예. 굉장히 허물이 신망받던 있구나. 예, 직업이고 존경받던 직업이었었는데 그래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 그 민낯을 보여주는 네.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네. 네. 어떤 본인들이 받고 있던 사회적인 어떤 신망을 스스로 그냥 해체시켜 버려가지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네. 여의도 대나무 숲이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